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언니 권현진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은 게리 비숍이 지은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딱 들자마자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문구가 뭐였는지 아세요? 용기 내라는 오글거리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 단호한 말에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 시작하는 힘을 나한테 심어줄지 굉장히 기대하고 이 책을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 안에서는요, 굉장히 단언하거나 단호하게 혼내듯이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총 7가지 시작의 기술이 될 수 있는 단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책을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하고 있는데 자기와의 대화 시간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소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나와의 대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던지는 말들이 나와의 대화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입 밖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인지할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내 잠재의식 안에서 나의 행동에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다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의 대화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변화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지금 당장 내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언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7가지 단언 중에서 첫 번째 단언은 뭐였냐면요. 나는 의지가 있어. 그냥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확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운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건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그 상황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누군지를 증명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든지 시작할 수 있고 뭐든지 변화를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갖는 거야. 내가 스포츠 센터를 갈 의지가 있는가? 다이어트 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는 갈 거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을 했을 때 나를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나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체가 매일 뭐가 나아지길 바라고 달라지기 원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두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변화를 시작을 자극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의지가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거, 또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되게 중요한데 의지가 없는 거는 난 불행하게 살 거 아니야. 나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의지가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좋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버벅거리네요. 자, 그리고 의지는 가능성과 잠재력의 무한한 삶을 복원시켜줄 원천이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당신의 의식 전체에 그래라는 대답이 울려 퍼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의지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술은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자, 내가 여태까지 뭘 이겼는가? 자, 여러분은요. 계속 지금의 삶에서 이기고 있었대요. 궁금하시죠? 뭘 이겼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태에 그 위치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많은 과정을 헤쳐나와서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내 삶에서 당당하고 나는 늘 이기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는 순간부터 내가 무의식적으로 정말 원하는 것과 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념, 이길 수 있다, 이기고 있다는 이 신념이 나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왔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래. 그래서 시작하는 기술에도 한계 없이 난 늘 이겨왔으니까 또 한계 없이 뭘 해도 이길 거라는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여태까지 잘 문제가 많이 만나고 해결이 좀 어려워.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문제 유형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점이 늘 마지막까지 일을 미루는 점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도저히 더 미룰 수 없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데드라인의 압박이 엄습해오면 갑자기 프로젝트에 허겁지겁 달려든다. 저의 문제점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뭔가 있을 때 시작하지 않고 미뤘다가 막판에 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쁘고 부정적이었다고 한들 어쨌든 그 길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덕분에 살아남아 있다. 여러분 자신을 한정짓지 마라.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삶으로서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단언하는 순간 내가 내 삶을 바꾸고 싶은 것들을 떠올려서 그 삶에서 내가 그걸 이루어내는 걸 한번 선명하게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는 할 수 있어. 진짜 많이 듣죠. I can do it. 자,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렇게 뭐든지 의지를 갖고 시작해도 늘 모든 과정이 막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이렇게 비관하고 부정만 하기에는 굉장히 삶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면 우리는 내가 겪는 문제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낙천적이고 근거 있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데 그게 내가 하는 단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건 나에 대한 문제잖아요.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잔인할 만큼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문제는 나머지 세상의 문제에 비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저 이거 공감하거든요. 내가 나를 가장 진정성,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즉시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솔직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해 나간다고 하면 뭐 못할 게 없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할 수 있다는 걸 받쳐줄 힘이 뭐가 필요하냐면 당신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극복해 왔었다는 걸 잊지 말래요. 그 순간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거 많이 기억나세요? 뭐 어려운 형편이든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든 굉장히 어려웠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결국 지나와서 봤더니 다 해냈고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았고 잘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과거를 다 해왔던 것처럼 이겨낼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직면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래요. 할 수 있어라는 말은 당신이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 말은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결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네 번째 기술 갑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저는 이게 가장 임팩트 있던 이 챕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관점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중독에 걸려있대. 어떤 중독? 확실한 걸 예측하고 싶어하는 중독. 뭐 주식이 오를지 말지, 땅이 오를지 말지,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지 말지에 대한 그 예측이 완벽했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확실성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하고 안정적인 걸 원한다고 하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고 하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수밖에 없대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내가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다 보면 내가 막연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다 보면 나는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다. 위험 부담 없이 성공이 오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어디에 있다? 불확실성 안에 있대요. 그래서 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잘 될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최악의 행동은 내가 목표를 빗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를 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일단은 막연하더라도 해내가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회나 성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은 우리를 다독일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불확실성 안에서 성공도 찾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환상이 아니라 사실상 인생에서 유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불확실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거 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대한 잘 모르기 때문에 던지는 말들 때문에 처음에 주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타인에 대한 생각보다 타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확인하고 싶고 제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확실해서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단 저는 그거를 기꺼이 내가 그 불확실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딱 정해진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전환해서 불확실성을 환영해서 여러분들 기회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요, 당신이 만든 한계와 평가에 구애받지 말고 인생 자체의 영광을 누리는 데 필요한 일을 할 것이며 단순히 안전지대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려라.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행동해라.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해나가면서 용기 있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시작의 기술 5번째,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라고 단언하래요. 자, 많은 생각은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여태까지도 생각은 너무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그 생각이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행동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을 막 이불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서 주저주저하고 가야 되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돼 하면서 얼렁뚱땅 하다 보면 오전이 다 지나가고 미팅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나가다 보면 하루 다 지나가고 그런 하루 이틀이 생각만 하다가 행동이 없으면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생각만 갖고는 성공도 변화도 아무것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성공한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일단 추진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때로는 기분이 우울하거나 오늘 일하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안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행동하는 것과 감정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도 감정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행동은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 안에 머물러서 행동까지 이어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그런 감정을 겪는 동안에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거나 미루고 싶은 마음, 특정한 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게 아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상황 같은 것보다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 필요하시겠죠? 자, 그리고 행동이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고 행동하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거예요.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 것. 상황은 안 바뀌기 때문에 바로 즉시 행동할 것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시는 것, 당장.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떠올릴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각을 떠올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는가. 리더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단 저의 행동을 보고 기억하거나 제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규정 짓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난 행동이
그 사람을 규정짓거나 증명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거, 올바른 행동을.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자, 이 부단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좋고 성실함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해주는 계기가 이 부단함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하나하나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계속하는 힘이 좀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부단함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위대한 성취가 드문 이유도 이 부단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도, 더 가야 될지 고민이 될 때도, 여기가 어딘지 얼마나 왔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더 모를 때라도 내가 계속 가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의 말로 파이널 승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단함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해준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도 이 부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냥 원하는 것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돌진해야 한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부단함을 유지시키시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위대함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부단함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당신이 틀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단함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아무것도 능력이 없거나 가진 게 없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단함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좀 부족해도 부단함을 가지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나는 언젠가 완벽하고 성실한 리더로서 또는 성공자로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 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가 노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든지 낙담하고 좌절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부단함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당신에게는 부단함이 있다.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기서 이만 돌아서야 하는 건지 걱정하기보다는 부단하게 밀고 나가라. 부단함에는 한 방향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부단함에 있어서 선택은 하나뿐이다. 가성기를 계속 가는 것이다. 저는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이나 중간에서 이 일을 멈춰 계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던 길을 꾸준히 이어가실 것.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때로는 좌절하고 우울하고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 또는 관계 안에서 섭섭함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내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자꾸 어떤 기대가 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하다 보면 이 과정을 잘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에게 때로는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 현실과의 괴리 안에서 김 빠지는 감정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기대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고 내 감정이 좌절로 도배되기보다는 내가 그 기대가 아니라 나는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내가 기대를 잘라내고 당장 그 기대들을 놓아줘라. 불필요하고 비생산적 기대를 놓아주지 않아서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는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주위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 매사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현재에 살아라. 자, 막연하고 허황된 기대로 부푼 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꿈을 꾸면서 내 현실에 겪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인생을 끊임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승리나 패배를 기대하지 마라. 승리를 계획하되 패배에서 배워라.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거나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쓸데없는 일이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 방식 그대로 사랑을 받아라. 기대라는 무거운 짐과 멜로드라마에서 벗어나라.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당신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가진 삶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기대로서 너무 실망보다는 여러분의 삶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 단언하는 7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외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점은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때가 되기 기다리지 않는다. 영감을 받거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자신 행동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을 한다. 그들은 준비가 됐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시도하고 실패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이유는 파이널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2021년을 위해서 또는 오늘 또는 내일을 위해서 당장 무엇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의 기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